My whole life I've been told what my future was gonna look like. If he don't take over the stand, who gonna... 와인을 딸 시간이라는 넷플릭스 최신 영화입니다. 나는 그때 문지기가 와인 뭐 추천해달라고 이거 보러 가려고 하나 보면서 마시려고 하나 주말에 기분 전환할 겸 홈플러스에 갔는데 와인을 한 개 사볼까 해서 이 작가님한테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딱 사자마자 답장이 왔어요. 샀지 이렇게. 보고 계시네. 와인을 딸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감독 프랜티스 페니. 이름이 페니가 뭡니까? 이름이 10원 뭐 이런 거잖아요. 1원이 10원이 뭐 이런 거. 프랜티스 페니라는 입봉작 같아요. 감독, 흑인 감독의 영화고요. 그다음에 주연으로는 마무드 아티라는 역시 거의 신인급의 배우입니다. 우리가 아는 배우가 안 나와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주인공의 엄마 역할로 나오는 니시레지라는 분이 예전 영화 셀마에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셀마는 존 레전드가 부른 그 주제가가 매우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화고요. 흑인 주인공이 소믈리에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예요. 네. 빈민가에서 흑인이 빈곤에 시달린 끝에 마약 딜러가 되어버리는 스토리로 요즘은 안 만들죠, 영화를. 그죠? 이 영화도 이제 그런 어떤 PC? 퍼스널 컴퓨터의 연장선상에 있는 영화입니다. 이제 그게 농담처럼 안 만들어져요. 아까 3.5, 3.1이라고. 진짜 그렇게 안 쓰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보통 2인분을 하니까 말하는 양으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3.5, 3.5, 그래도 3.1은 안 나오잖아. 내가 분량이 줄어야 되잖아. 일단 와인 산업은 그 백인들의 전유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 10년 전에 그 남아공에서 흑인들이 만든 와인, 흑인 와이너리에서 나온 와인이 수출에 성공했다는 게 뉴스에 나올 정도였어요. 기사로 나올 정도. 그러니까는 와인은 백인들의 전유물이고 그 백인 중에서도 유럽 중에서도 이탈리아, 프랑스, 그 중에서도 프랑스잖아요. 그 외에 미국, 천조국도 와인의 세계에서는 거긴 신대륙이야. 신대륙이 어디냐면 칠레, 그러니까 남미, 미국, 북중미, 호주, 남반구,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이게 다 신대륙이야, 다. 그러니까는, 유럽 빼고는 다 신대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럽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 그냥 쟤들이 그렇게. 유럽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이 영화에서도 보면 나오는데, 와이너리 시험을 미국 사람이 미국 학교에서 보거든요? 거기서도 신대륙 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네 와인을.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구분을 해요, 구분. 그리고 파리의 심판이라는 사건이 있거든요. 파리의 심판 이후로 미국의 와인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파리의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와인 하면, 이탈리아가 프랑스보다 와인도 훨씬 종류도 3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자기네 그 와인을 브랜드화를 못 시켰어, 옛날부터. 근데 프랑스는, 프랑스 오면 다 막 예술 하잖아, 자기들은. 뭐만 넘으면 다 예술이잖아. 영화도 여태 예술한다고 껍죽대다가 미국한테 망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와인도 예술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걸 브랜드화 시켜서 되게 최상의 고급 와인의 위치를 스스로 점하고, 세계 와인 시장을 주물럭주물럭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와인 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콧대가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지역에서 와인을 재배하기 시작해서 자기네들끼리 야, 우리도 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꽁짝꽁짝해서 와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프랑스 애들 맨날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 미국 와이너리 사람들이 그럼 한번 붙어봐. 니네들 그럼 파리에 있는 니네 프랑스 전문가들, 와인 전문가들만 다 와봐. 다 와서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 해가지고 열종 레드 와인 미국 거 10종, 프랑스 거 10종, 화이트 와인 미국 거 10종, 프랑스 거 10종 모아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네. 프랑스 전문가들은 아주 뭐 확신을 했죠. 우리가 당연히 맞히지.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와인을 먹어봤는데 그거 왜 못 맞히냐. 그리고 뭐 당연히 품질이 비슷할 리도 없고 비슷하더라도 우린 당연히 맞히지 했는데 다 틀립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미국 와인이 8, 9개를 휩쓸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한 사건이 있거든요. 1976년에 있었던 파리의 심판이라는
그걸 가지고 미국 영화 나온 것도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앨런 리크먼과 크리스 파인이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8의 심판을 가지고. 그래서 좀 낭만적인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프랑스인의 콧대가 납작해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한 번 더 하자 해요. 그래서 한 번 또 했는데 또 미국 와인이 1위부터 10위까지 휩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와인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특히 나파밸리에서 나온 와인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성비가 괜찮아요. 몇 개만 아예 추천해 주시죠. 그냥 나파밸리에서 나온 거 아무거나 드세요. 나도 이름은 몰라. 원산지가 미국 캘리포니아로 돼 있는 건 나파밸리는 아니에요. 나파밸리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칠레에도 나파밸리가 있고 네. 나파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라는 라벨을 확인하고 사시면은 기본 가성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 좋으니까 비싼 건 아닌데 그렇다고 싸지도 않아. 디아블로니 뭐 아니면 그 옐로테일이나 하는 것처럼 10,000얼마짜리 이런 건 없고 20,000원 후반? 옐로테일이요. 미국에서는 2.99달러더라고요. 중국은 한 3,500원 정도 네, 하나요? 뭐 4병에 $10 뭐 이런 식으로 행사도 많이 하고 엄청 싸더라고요. 그러면 종이 가방에 넣은 채로 이렇게 마시는 거의 뜯어가지고 이렇게 종이 그 백채로 수준으로 네, 싸게 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파밸리. 그 미국의 그 나파밸리에서 지금은 이제 그 프랑스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와인 제조 실력? 이거를 어떻게 갖게 됐냐면 미국이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지질 분석을 쫙 다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 기후가 이 포도 품종, 와인에 필요한 포도 품종을 기르기에 최적화된 땅이냐 해서 그 찍은 데가 나파밸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의 그 온갖 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와인 산업을 육성한 거거든요. 아, 그럼 국가 기관 사업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보조를 해준 거죠. 국가에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 와인은 사실 그 거품이 좀 많이 껴있다고 하는데 같은 값이면 이탈리아 걸 드시든지 아니면 이탈리아 거보다 나파밸리 와인이 비쌉니다. 물론 다 이탈리아도 엄청 비싼 건 비싸지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얼마를 기준이면 싸다 비싸다예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저, 디아블로만 먹습니다. 평상시에 달달하게.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정도로 이제 천조국도 이 와인 업계에서는 이제 신대륙으로 치부될 만큼 백인 중심, 그리고 유럽 중심의 산업인데, 백인 산업의 아성에 진입하려는 그 흑인 청년의 노력, 이런 걸 소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런 게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흑인 주연 영화답게 영화 전체적으로 이 힙합 음악이 흘러요. 소믈리에를 준비하는 주인공이 나오니까 얼만큼나 그 와인 글라스 이렇게 막 따라지는 느린 동작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때 반드시 배경에 음악이 입혀지면서 채색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다 흑인 음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의외의 이 와인과 흑인 음악, 이 힙합도 이게 굉장히 좀 묘하게 잘 어울리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힙합 하면은 뭐 맥주나 아니면 뭐 데킬라? 이런 거, 독주, 이런 게 좀 생각이 떠오르는데, 정말 힙합 안 좋아하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와인이라는 소재와 되게 묘하게 잘 어울린다. 와인 하면은 뭐 유럽의 뭐 샹송? EDM? 그냥 막 말씀하시는 거 아는 거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럽의 술이니까 샹송이나 EDM이 잘 어울린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흑인과 와인 그리고 힙합이라는 뭔가 이전에는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평범한 가정, 뭐 어려운 가정은 아니에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는 흑인 청년이 마스터 소믈리에를 꿈꾸면서 도전하는 과정 중 겪게 되는 좌절, 그리고 부자 간의 갈등과 이해, 그리고 재도전, 뭐 이런 거를 그리는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20대 초반의 이 흑인 청년은 이름이 일라이자입니다. 일라이자는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 중국 여성의 이름이 일라이자였는데 뭔가 좀 엘레강스한 느낌이 있어 발음이 일라이자의 아버지는 2대째 바베큐 샵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한테 이 바베큐 샵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 아들도 이걸 물려받아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들한테 엄청 그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그 바베큐 샵에서 주방에서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지만 소믈리에가 되고 싶어서 밤에는 또 와인샵에서 알바를 해요. 그 와인 배우면서. 아버지는 못마땅해요. 그 밤에 그 와인샵에서 일하느라고 낮에 이 식당에서 이거 빨리 제대로 배워야 이거 물려받아서 잘 이어나갈 수 있을 텐데 자꾸 일 시간에 늦고 뭐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못 믿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전, 2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영어 강사를 하겠다 뭐 했었고 그 전에는 뭐 뭘 한다 해서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이것도 잠깐 한때 지금 겉멋에 취해서 지금 저러는 거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네. 빨리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식당이 이 동네 멤피스라는 시골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동네가 이렇게 쭉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꼬라지가 여튼 뭐 그래요. 근데 하지만 이 시골 마을이지만 우리 식당이 이 흑인 커뮤니티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의미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건 꼭 식당의 전통이 이어져야만 하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가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이거 하고 싶지 않아. 그 와인을 배우다 보니까는 그 자꾸 어떤 학교에 입학할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온 돈 싹 다 털어넣어서 학교에 입학도 하고 학교에 입학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파리로 교환학생으로 갈 기회도 생기고 또 자기가 경쟁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새로 생긴 여자친구도 자기의 꿈을 향해서 자꾸 도전해보라고 옆에서 자꾸 서포트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아버지와 같이 일하는 시간이 좀 싫은 거예요. 아버지 자꾸 잔소리하니까. 그래서 파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교환학생으로 가서 그 시기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학업을 포기하고 아버지 혼자 가게를 엄마랑 같이 했는데 지금 아버지 혼자 해야 되니까 내 꿈을 접고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가야 될 거냐 그래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영화에 이렇게 나오고요. 아주 그 진중한 스토리라기보다는 또 화보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영화를 볼 때. 그래서 캐주얼하게 볼 수 있고 그야말로 와인 한 병, 두 병 까면서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이렇게 가볍게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집중 안 해서 봐도 돼요, 사실. 그리고 그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파리로 유학 가게 됐을 때 그 앞전에서 나왔던 그 멤피스 동네 꼬라지라는 좀 대비되는 프랑스 파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때 그 어떤 시각적인 만족감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들 다들 한 번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뭐 약쟁이한테 뭐 하라고 한 거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너 커서 뭐 돼야지. 진학할 때 뭐 무슨 과 가라 라든지. 없었어요? 문지기는? 네, 뭐 제 일에 대해서는 터치한 적 없고. 아니 그 가족이 다 우리는 의료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정해줬다며. 아니. 그래서 누나 약대 가고 자기는 한의대 가고 그런 거 안 그래요? 아니. 저희 가족 엄청 화목합니다. 아니 뭐 불화가 있다고. 엄청 화목하고 행복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서 명절에 집에 잘 안 간다고. 엄청 화목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겪으실 텐데 저도 뭐 그건 없었거든요. 뭘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자기 진로를 우리 셋 중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우린 이상한 애들이니까 이런 거 하고 있지. 뭐 만드레이크는 있었을 것 같은데. 집에서 너 돼야 된다. 그래서 모르겠어. 만드레이크는 저 시골을 가지 않은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갔다가 오셨을 수도 있죠. 시국이 이렇게 빨리?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자기 일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냥 그러면 그 핑계 우리만 떠난 거예요? 아무 그거 없이? 그러니까 극디라고 갔잖아. 내가 안부 물었는데 튀었어. 전혀 딴 상관없는 준비된 멘트 딱 누르더니 아무튼 진로와 그 집안의 기대 혹은 아니면 내 처한 환경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냥 보시면 큰
뭐 영감을 준다면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소소한 영감을 네, 소소하게 공감도 하고 나도 그랬지 아니면 나도 저렇게 해볼까? 라는 용기를 조금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천해드립니다. 시각적이고 아름다운 거 말고도 내용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볼거리가 허점은 별로 없어요. 네. 스토리는 단순한 스토리인데 근데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흔하게 볼 수 있는 얘기지만 또 나름 그 설득력 있게 풀어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소믈리에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이 전 녹음에서 엉컷잼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생이라는 게 결코 쭉 뻗은 도로가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인생에서 계획대로 목적한 곳에 도착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니까 지금 뭐 좀 힘든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크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 뭐가 지금 대박 날 것 같다, 대박 맞은 것 같을 때에도 조심해야 된다. 머리에 총 안 맞으려면 그런 거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남자애가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모아서 소믈리에 학교에 입학했어요. 네. 파리로 교환학생을 갈 기회를 얻어요. 근데 돈이 꽤 들어. 한 10,000불 정도 들어, 10,000불. 우리 돈으로 한 1,000,000원쯤 되죠? 10,000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10,000불이 없어. 돈을 다 끌어서 학교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가고는 싶은데 좌절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왜 가고 싶으면 더 노력해서 하지, 왜 안 하냐. 응원해준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남자가 좀 짜증도 나고 그래서 자꾸 한 말 또 하고 하니까. 지금 내가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고 좀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아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는 거다.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다. 했더니, 남자애가, 너도 접수만 받지 말고, 간호학교를 정식으로 입학해서 왜 정식 간호사를 안 하냐? 너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대답해요. 그 여자가 화내. 왜 화내죠? 화날 만한 상황인데요?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남자가 한 말은. 그렇잖아요. 남자는 돈이 없어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여자가 왜 더 노력하면 되는데 왜 포기하려고 그러냐 라면서 속도 모르는 얘기를 알고 한 거지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남자가 또 한 건데 왜 여자 화내냐고. 저 영화를 안 봐서 이 뉘앙스를 제가 제대로 전달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자기는 간호사 될 생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 현재를 폄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근데 이 사람은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해서 못한다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한 건데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거를 비교를 하면서 내 현재를 깎아내리는 느낌이네요. 제가 지금 받은 느낌. 그 여자가 그걸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영화에서 안 나와서 모르는데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안 하는 사정이. 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간호학교를 못 다닐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정이 있는 거를 저 사람이 잘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내가 프랑스를 못 가는 이유가 있는데 가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불어를 못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면 내가 노력하기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모르면서 왜 더 노력하면 되는데 안 하냐라고 말을 하는 것도 사실 근본적으로 난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보세요, 여자가.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제가 정확한 뉘앙스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한번 보신 분들이 제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끔씩 욕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에 별로 화가 안 나거든요. 요걸로 판단을 해주세요. 제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그리고 한 가지 짚자면 영화에서 좀 과도한 슬로우 모션을 써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이 나올 때는 항상 힙합 음악이 배경에 깔리고 와인 따를 때라든지 와인 따를 때는 프랑스 처음 가서 프랑스 거리를 자전거 타고 주인공이 쫙 가면서 거리를 쫙 보여줄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장면들에서 그때는 좀 촌스럽다. 연출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또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혼자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왓챠에서 평균 점수 3점 평가를 받았고요. 애나라는 분이 2점을 주시면서 상업적이기엔 무겁고 예술적이기엔 가볍다라면서 그리고
김병모님께서 3.5점 주시면서 와인과 힙합의 조화, 트렌디한 연출이 더 살아있는 넷플릭스 다음이랄까라고 김불알이라는 분께서 2.5점 주시면서요. 불일입니다. 불일입니까? 우리 여자 사진 네, 여자가 왜 불알인가 했어요. 야심차게 와인딸 준비를 해놓고 봤는데 오프닝을 제외하곤 내내 미지근한 온도 탓에 와인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던 와인 영화라고 이렇게 악평이 진짜 자자하네요. 이상하네. 저는 이 작가님이 영화 소개해 주신 거를 계속 들으면서 영화가 지금 보면 딱 좋겠다.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풍경 보면서 대리만족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힘든 게 있어도 나중에 잘 될 거다. 약간 요런 의미도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평가를 보니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시캉님이 4점 주시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 인생에 한 번씩 찾아올 법한 깊은 갈등과 열정을 담백하게 보여준 영화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배님이 3.5점 주시면서 잔잔해서 오히려 좋았고 인종, 음악, 나라, 환경 모두가 색다른 방향이라 신선했다. 부자지간의 갈등이 해결되어가는 과정에는 감정이입이 되었고 좋아하는 와인 이름이 나올 때 반가웠던 건 덤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추천드릴게요.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타임이 1시간 40분. 네, 좋네요. 1시간 40분 밖에 되지 않는 아주 깨끗한 영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 그다음에 You will be tested on your theory. Well, if I'm no good, then what? Elijah, this is your life. And at the end of the day, only one living it is you.